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만다 이런 얘기로 굉장히 뒤숭숭하시죠. 게다가 국민연금 지급 나이를 계속 상향화시킨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요. 얼마 전 국민연금 지급 나이를 68세까지 상향시킨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쯤이면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실은 퇴직 후 65세에 연금 수령하는 것도 너무 늦어서 조기 수령을 해야 할 판인데요.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죠. 퇴직을 앞둔 몇백만 국민들이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다들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연금 개혁안은 현재 준비 중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국회 통과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된다면 그땐 진짜 정말 큰일이 난 거죠.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노후를 이 국민연금 하나만 바라보고 이거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정말 큰일 나시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시고요. 다른 수익 창출을 추가적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국민연금 지급 지연에 대한 내용과 조기 수령하는 게 왜 더 나은 선택인지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먼저 국민연금 68세에 지급된다는 말이 왜 나오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9월 1일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상향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재정 계산 기간 2023년부터 2093년까지 이 기간 중 적립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한다로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이전부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예견되고 있었죠. 그래서 90년대생부터는 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국민연금을 납부는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재정 계산 기간, 즉 2023년부터 2093년까지 국민연금이 소진되지 않고 운용이 되려면 연금공단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국민에게 거두어드리는 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요.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거나 혹은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죠. 이 공청회에서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12%, 15%, 18%로 제안을 했었고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을 우리가 들었다시피 68세까지 이연시킨다고 말이 나왔어요. 기금 투자 수익률을 제고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조건들을 조합해서 18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공청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지급 개시 연령과 연금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요. 그런데 수익률이라는 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서 이걸 높이겠다 목표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달성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국민연금은 2022년도에 마이너스 8.22%의 손실을 거두었습니다. 즉 약 마이너스 80조 원의 손실을 보았었는데요. 그런데 2023년 6월 상반기가 마감된 현재 시점으로 플러스 9.09% 약 84조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참고로 1988년부터 2022년 말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11%였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면서 수익률을 1% 높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수익률을 높여서 지급 개시 연령과 연금 보험료율을 그대로 두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익률이라는 건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연금 보험료율과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어서 연금 소진을 늦추려는 겁니다. 이런 조치가 왜 취해지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인구 구조에 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빠른 초고령화 그리고 출산율의 급감 때문인데요. 보시다시피 50세 전후의 인구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이 숫자 차이를 한번 보세요. 50세 전후 나이대의 인구는 매년 약 80만 명 이상이었는데요. 현재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남녀 다 합쳐봐야
25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도 보시면은 매년 계속 저하되면서 23년 상반기에는 사상 최저 0.7명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연금은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게 연금의 취지인데 추가로 납부할 젊은 층의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국민연금으로선 난리가 난 거죠. 아무튼 복지부는 오는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아직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는 해당 개혁안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새로운 내용이 포착되면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게 나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얼마인지와 상관이 없이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기대 수명 요소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관리가 노후의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까지 현금 흐름이 끊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1년 앞당길 때마다 원래 수령 금액에서 6%씩 감액을 시킵니다. 즉 5년을 앞당겼을 땐 마이너스 30%가 감액된 상태로 수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을 개시한 인원은 이미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기 수령이 정말 손해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우선 65세부터 연금을 개시하고요. 99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그래프입니다. 65세부터 99세까지 연금을 매월 100만 원씩 수령한다고 가정을 하면 총 누계 금액은 4억 2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물가 상승이나 연금액 상승 고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걸 기준점으로 삼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렇다면 연금을 5년 앞당겨서 수령할 경우 99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5년 앞당겼을 때 30%가 차감이 되니 매월 수령 가능한 금액은 70만 원이 될 겁니다. 60세부터 99세까지 약 40년간 수령을 했을 때 최종 수령 금액은 3억 3,600만 원이 됩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4억 2천만 원 대비해서는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약 9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제법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급액은 언제부터 역전이 되는 걸까요? 즉 76세쯤 보이는 이 교차점이 바로 연금 지급 금액의 누적액이 역전되는 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이 76세쯤 되면 연금 누적액이 더 많아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약 11년 정도를 받아야 비로소 조기 수령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22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행한 21년도 기준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은 남자는 약 80세, 여성은 86세였습니다. 생각해보면 99세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기대 수명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액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죠. 65세부터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여 80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은 1억 7,6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92%죠. 1,600만 원 차이가 보여집니다. 86세 기준으로도 확인해 보면요. 65세부터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여 86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5년 조기 수령 시 누적 금액이 2억 2,700만 원으로 65세 수령 대비 86%입니다. 약 3,700만 원의 차이가 있네요. 수령액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금액적 차이를 불구하고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퇴직 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까지 공백 동안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라도 조기 수령을 선택을 할 겁니다. 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조기 수령을 선택해서요. 이 자금을 가지고 저는 재투자를 할 거예요. 매년 5% 이상씩 혹은 10%,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 이렇게 매월 받은 70만 원을 5년간 꼬박꼬박 모아둔다면 얼마가 됐을까요? 이 5년간 그대로 모아두었을 때 총액은 4,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70만 원을 5년간 재투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년 수익률 5%를 가정을 해서 5년간
재투자했다면 총 누계액은 4,642만 원이 됩니다. 그냥 모아두었을 때보다 약 442만 원이 더 많은 금액이 됐죠. 만약 수익률이 10%라면요 5년 후 이 금액은 5,128만 원이 됩니다. 다시 수익률이 만약 매년 15%였다면 5,664만 원이 되죠. 단순히 5년간의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리의 효과는 더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관련해서는 제가 만든 이전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지연 수령과 조기 수령 이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득실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지급이 지연된다면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하는 습관, 세 번째는 재정적 안정을 위한 실행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연령 상향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바뀌게 될 겁니다. 불편하지만 연령이 상향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희망을 갖는다고 올게 안 오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럼 정년 이후에도 수익이 있으려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일을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즉 건강이 받쳐져야 일을 할 수 있으니 건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운동도 꾸준히 하고 좋은 음식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럼 두 번째 학습하는 습관인데요. 이건 우리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워 나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취직을 위한 자격증 공부일 수도 있고요. 투자의 영역일 수도 있죠. 퇴직 후에 부동산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동안 회사 일만 하다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덜컥 큰 돈을 써버리는 건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하물며 마트에서 식료품 하나 사는데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는데 부동산같이 가격이 비싼 자산을 살 때는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겠죠. 그러니 퇴직 전부터 많은 시간을 이 투자라는 영역에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으니까 말이죠. 참고로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는 것만이 학습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일종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재밌는 영상들을 보지 않고 이 영상을 찾아서 보고 계신 거니까요. 세 번째는 실행입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학습을 해두고 막상 실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종종 있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격증 공부든 공부를 해놓고 정작 실행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 말이에요. 물론 실행을 한다는 건 손실의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섣불리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도 커지죠.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 서적에서 말하길 하루라도 빨리 실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패도 빨리 경험해야 실력이 되고 다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 유튜브 채널과 책들을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을 하시고 투자를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국민연금만으로는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할 거라는 게 뻔히 보이잖아요. 물론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숨 돌리셔도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이 불분명한 저와 비슷한 세대 분들이라면 하루빨리 이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다시 잠깐 요약을 해보죠. 국민연금은 지급 연령이 상향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이 준비해야 할 영역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건강관리 잊지 마시고요. 노후를 위한 학습도 꾸준히 해두어야겠죠. 아직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저희 이전 영상과 앞으로 만들어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시죠.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